지금부터는 이경민 변호사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에서 일어난 정말 끔찍한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0대 여학생이요. 그냥 귀가 중이었습니다. 그냥 길을 걷다가 어떤 30대 남성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 30대 남성은 결국 구속됐는데요. 어제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하고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요.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왜 맨발로 그렇게 왔냐.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여자랑 싸웠는데 싸워서 왔다고 맥주를 준 게 한 모금 딱 먹더니 이거 여상해 그러고 가보더니. 이 변호사님, 일단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사건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제 순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피의자가 본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그러고 나서 12시 한 40분경에 이 피해자 여고생을 뒤쫓아가서 이렇게 수차례 그 흉기로 이제 찔렀던 그런 사건이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또 그 현장을 이탈해서 또 다른 시민과 또 시비가 붙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경찰이 체포를 해서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려서 영장까지 발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이 그림 잠깐 유지해 주세요. 800m 넘게 쫓아가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에서 가장 의문스러웠던 점은 여학생과 일면식도 없는데 800m 넘게 쫓아갔다는 건 의도를 가지고 쫓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뭐 사실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거든요. 예. 정말로 일면식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m나 쫓아갔다는 건 그 전에 이미 이제 어쨌든 피해자를 발견을 했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가 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서 이렇게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뭔가 재질이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서 그래서 조금은 이제 납득이 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분 이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증거가 다 나왔으니 범행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저 말이 정말 죄송해서 하는 말일까요? 저는 저 말을 보면서 저걸 과연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의문이거든요. 대단히 미묘한 해석을 낳는 그런 답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부인하지 않는다도 아니고 전제 사실이 있죠. 증거가 나왔으니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부인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부인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그럼 부인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다만 본인의 항변과 본인의 변소는 끝까지 하겠다는 취지인지 이런 미묘한 어떤 그런 해석을 낳는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증문즉답 과정에서 기자들의 우발적인 질문이라고 이 피의자는 생각을 할 텐데 그렇다면 정말 반성하는 것인지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또 어떤 변명을 구차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지 그리고 지금도 이미 경찰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억에 나지 않는 사람이 흉기를 지참하고 800m면 비교적 걸음거리로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15분, 20분은 소요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동안 전혀 생각이 안 난다는 그 말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게 궁금했는데요. 본인의 식당에서 아마 흉기를 챙긴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흉기를 의도적으로 챙겨서 800m 넘게 의도를 갖고 쫓아갔다. 이 고의성, 이게 들어가면 형량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양형 기준을 판단할 때 감경 요소, 가중 요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감경 요소 같은 경우는 뭐 우발적이다,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지금 고의성이 있는 부분, 그게 본인의 식당에서 흉기를 챙겨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800m나 뒤쫓아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발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충동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장을 하기를 뭐 소주 4병을 마셨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약간은 좀 심신미약에 대한 주장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같긴 한데 예.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흉기를 챙긴 부분 그리고 이제 뒤쫓아가서 이렇게 했던 행동들을 보면 이거는 충분히 고의성이 있고 이런 부분은 가중 요소로서 이제 강하게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심신미약에 의한 형 감경을 없애자라는 입법 추진도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있는데 장희 변호사님, 네. 이 사람 심신미약 적용이 됩니까? 인정될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심신미약은 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오히려 심신미약으로 진단이 되면 감경을 하여야 한다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피고인들이 심신 상실 상태였다, 미약 상태였다 하면서 법의 허점을 좀 노렸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판사한테 재량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다로 최근에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경 요건으로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피의자들이 내가 술을 마셔서 아니면 그 당시에 뭐 다른 복용하는 약에 의해서 정신이 없었다. 내가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말 거의 굉장히 제한적으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행동의 전후 사정을 보면 완전히 의도가 없다고 할지 정말 정신이 없다고 할지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구속 수감이 됐기 때문에 재판에 조만간 넘겨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현명한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경찰관이 범인을 잡을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잖아요. 그중에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피의자가 구속영장 심사에 나오면서 뭐 증거가 나왔으니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등등의 말들, 소주 4병 먹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이 된다면 충분히 참작은 가능한데, 근데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을 때에도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모습인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뒤에 뭐 반성문도 제출하고 할 테지만 그 내용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를 했을 때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요소로서 지금 이제 출석을 할 때 증거가 나왔으니 부인하지 않겠다. 이 부분은 정말로 진지하게 반성을 한다면 계속해서 피해자에 대한 죄송스러운 먼저 말을 해야지,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증거가 안 나왔다면 계속 부인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도 좀 피력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이제 나중에 이제 재판부에서 볼 때는 좀 안 좋게 판단이 돼서 좀 재질에 있어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피해자인 10대 여학생은요. 편찮으신 아버지를 위해서 약을 사러 나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관을 꿈꾸던 정말 그런 성실한 학생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연 전해지니까 정말 시민들도 많이 분노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추모 공간도 따로 마련돼 있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 18살이었습니다.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도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셔서 대신 약을 좀 사러 나갔다가 잠시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이 학생의 꿈을 짓밟은 건 본인이 술에 취했다고 해서 면책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정말 많은 또 시민들이 추모하고 계시고 안타까움에 또 공감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안타까운 사연이 더해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정말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변호사님, 이 가해자에 대한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좀 유포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신상도 유포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가서 뭐 별점 테러도 하고 댓글도 남기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신상이 이제 오픈이 되면 좀 뭐 명예훼손으로도 이제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티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글을 남기실 때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사적 제재라는 표현을 붙이고 있는데, 이 말이 계속해서 이제 따라붙는 이유는 우리나라 공권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범죄자를 처단을 했을 때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뭐 형량에 있어서도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형량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범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형량을 높이 선고를 해서 이렇게 이제 가해자들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좀 엄중한 경고를 날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잘못이 있었을 때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공권력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이제 정립이 돼야만 이런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도 이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 장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흉악범들을 볼 때 분노가 들끓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겠지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제재를 하는 건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이제 계란을 투척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인터넷상에서는 이 가해 남성이 운영했던 식당도 다 뭐 상호는 뭐든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식당
식당에 이를테면 계란을 던진다. 이게 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손괴죄가 되는 거예요. 예. 업무방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도 좀 의율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의 사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같이 넣어서 온라인상에 유포를 한다, 그리고 공분을 같이 한다라는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분을 표출한다는 그런 부분이 나의 어떤 또 제재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